네, 이제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희 한양대학교 교수님, 김미연 SK증권 이사님, 그리고 김동현 NH투자증권 이사님, 그리고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님과 문철호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30분가량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번 토론의 진행은 기조 연설을 해주신 문철호 위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기조 연설도 하고 토론 좌장까지 맡게 돼서 좀 같은 얼굴 자꾸 보시니까 좀 불편하시지 않으실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말 많이 안 하고 여기 계신 토론자님께서 말씀 많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션콜 교수님 말씀 주셨고 ESG의 그러니까 정치와 경영과 거기에 대한 이유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ESG 투자가 계속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최근 ESG 평가 관련된 새로운 방법론들을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그다음에 안드레아 세라 IFBI 본부장께서는 또 지금까지 ESG 평가 지표들과 다른 화폐 가치를 통한 ESG 평가 방법론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또 마지막에 정도진 교수님께서 ISSB 도입과 공식 의무화에 따른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대응의 방향, 정책의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토론자 분들께서 어떻게 들으셨고 또 질문도 해주시고 시사점도 같이 말씀해 주시는 오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션콜 교수님의 강연을 들으시고 그와 관련돼서 우리 NH투자증권의 김동현 이사님께서 좀 코멘트를 해주시는 기회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님. 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ESG 리서치를 총괄하는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션콜 교수님 미국 ESG 트렌드 관련된 발표는 우리나라 ESG 생태계의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트렌드는 굉장히 우선 흥미로웠는데요. 지속가능성 수용 확대라는 그 트렌드에서 CSO, Chief Sustainability Officer를 두는 미국 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었고요. 근데 마침 우리나라에서도 앞서도 잠시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CSO, 이름은 똑같지만 Chief Safety Officer입니다. 이렇게 CFO를 두는 제조기업들이 많이 늘었었는데 이름은 똑같지만 한쪽은 어떤 컨트로버시를 피하기 위해서 좀 강제된 노력을 하는 쪽이었고 또 다른 한쪽은 고잉 컨선으로서의 계속 기업으로서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자발적인 움직이라는 점이었다는 점, 이런 차이가 느껴졌고요. 두 번째 트렌드로 ESG 정치화, 반 ESG 경향과 이것의 영향, 또 이것에 대해서 자본시장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이거를 들으면서 이런 해프닝 자체가 굉장히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속된 말로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관심도가 상당히 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ESG 투자 규모를 보면은 2021년 하반기 이후에 주식시장도 좀 좋지 않았고 거시경제 환경도 좀 좋지 않으면서 주식형 펀드 기준으로 보면은 ESG 투자 펀드는 한 2조 원 수준에서 계속 정체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계속 언급이 됐었던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 25년부터 지속가능성 공시를 하게 되고 또 올해는 스튜어드십 코드도 개정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ESG 투자에 대한 자본시장의 관심이 조금 더 환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미국에서의 반 ESG 경향이라는 게 결국은
자기 지역의 주요 사업, 뭐 이게 이제 비판을 받을지언정 이 화석연료와 관련된 주요 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인 개입이라는 점을 생각을 할 때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마지막 세션에서 말씀해주신 공급망 규제 관련해서 지리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RE100 대신에 원전하고 수소를 여기다 포함한 카본 프리 CF100을 국제 표준화를 하려는 좀 정치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김동현 이사님 아주 좋은 제언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은 정도진 교수님 말씀을 공식 의무화, 공식 기준의 의무화와 관련돼서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앞으로 정부 정책에 어떻게 이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한가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투자업계의 현장에서 우리 ISSB 대응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SK증권의 김미현 이사님께 말씀을 청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K증권에서 ESG 추진실장 맡고 있는 김미현입니다. 흥미로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가장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ISSB에서 어떻게 확정안이 나올 것이냐, 그게 어떻게 그 공시 표준화에 영향을 줄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만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런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된 계기가 가령 이를테면 저희처럼 실제로 ESG 공시 또는 지속가능 경영과 관련되어 있는 공시를 추진을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이렇게 아까 그 정도진 교수님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가장 와닿았던 부분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오랜 시간 토의가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합의를 이루면서 지속적으로 발전이 되었던 것들이 TCFD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그게 ISSB S2로 이렇게 편입이 되고 심지어 2025년부터가 최근에 나왔던 뉴스이기는 한데 TCFD 그 기후 공시 모니터링 자체, 펑션 자체도 ISSB로 일관을 요청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보면서 굉장히 치밀하게 그 전문적인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여러 인스티튜션들이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거 대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글로벌 규제 동향이나 아니면 어떤 트렌드 같은 것들이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기는 하겠지만 그 선택적으로 뭔가 이렇게 테크니컬하게 기술적으로만 그거를 가져와서 도입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ESG를 추진하고 있는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걸 왜 공시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공시를 하는 게 그 본질적인 이유, 공시 이유에 이렇게 부합하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궁극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지금 동떨어진 얘기 같지만 원론적으로 저희가 내린 결론은 뭐냐 하면 UN 지속가능 개발 목표 17가지 정의되어 있는 그거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세계의 기업 시민의 하나로서 우리가 어떻게든 기여를 하고 싶다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궁극적으로 넷제로 달성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으로서 ESG 경영에 혹은 ESG 금융에 어떤 식으로 우리도 기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이해관계자들한테 그 프로그레스를 또 알리고 하나의 기나긴 여정이 될 텐데, 그 기나긴 여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알리는 게 목적이 돼야 될 텐데, 여기에 어떤 철학적인 이해나 아니면 정말 근본적인 그 니즈에 대한 깊은 어떤 그런 거 없이 프레임워크, 글로벌리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그대로 직역해서 이게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 자체가 그 엄청난 비효율과 그 다음에
비용을 이렇게 요구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정도진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기업들한테 현실적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합리적으로 차용할 수 있는 어떤 선택권을 넓혀주자라고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서 정말 깊이 공감을 했고요. 그리고 기업의 수용성을 높여주는 것도 이렇게 산업의 특성 같은 것들 잘 살려서 저희 같은 금융투자 기업은 금융투자 기업에 맞는 형태로 이 지속 가능성을 서포트할 수 있고 담보할 수 있는 형태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프레임워크가 좀 나오고 그 정도의 어떤 유연함과 또 이게 그냥 픽스가 돼서 가는 것도 상당히 부담인 게 우리나라는 뭐 해외보다는 이런 공시가 의무화되면 그게 거기에 오류가 있거나 혹은 그랬을 때 갖게 되는 리걸 리스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담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타가보다 조금 더 높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검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정확하게 왜곡 없이 우리 이관 기자들한테 알리고 있나 하는 측면이 아니라 이게 혹시는 법적 리스크로 우리한테 되돌아오면 어떡하나 하는 약간 피어에서 기반한 그런 검증 같은 게 더 많아지게 되고 그걸로 인한 또 컨설팅 비용 같은 것들이 과부하로 걸리게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뭔가 이렇게 어느 정도 버퍼를 두고 프로그레시브하게 그런 기준들이 표준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좀 규제의 속도나 범위가 점진적으로 돼야지만 기업들이 수용하기가 용이하다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한양대학교의 이병희 교수님께서 IFBI 본부장님, 안드레아 세라 본부장님이 발표하신 부분과 또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좀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송을 받은 한양대학교 경영 이병입니다. 제가 사실 회계 전공은 아니라서 사실 이 발표에 대해서 회계학적인 전문적인 견해를 드리기는 쉽지는 않는데요. 제가 어쨌든 가장 큰 제 소견은 정말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나 또 방법 자체는 아주 엄격하고 또 특히나 이제 자료 같은 것도 공개적으로 우리가 이용 가능한 그런 자료를 이용해서 기업들의 그 ESG 활동 내지는 성과를 화폐 가치화를 한다는 이 새로운 발상이 아주 신선했습니다. 물론 이제 ESG 활동을 아마 성과를 화폐 가치화함으로써 투자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기업, 특히나 이제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한테 ESG 활동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 내지는 평가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ESG의 기본 그런 철학이나 정신이 확산되고 또 이제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발전 방향으로 이렇게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한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가장 보다 더 즉각적이고 기업이나 아니면 자본시장, 투자자들이 볼 수 있는 가장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점 내지는 혜택은 비교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그 ESG라는 아주 다양한 분야의 그런 이슈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 기업의 고유한 그런 특수성 내지는 상황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ESG 관련 활동의 성과를 어떻게 서로 비교를 할 거냐, 그것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서 투자자들이나 자본시장에서 그만큼 리저너블하게 평가를 하고 그게 기업의 가치라든지 아니면 장기적인 성과에 반영이 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익숙한 자본시장이라든지 아니면 회계 아니면 기업의 정보 공개 이런
메커니즘이나 이런 절차에서 이게 어떻게 기존의 그 ESG를 어떻게 잘 반영을 할까 하는데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 임팩트 가치 가중 회계 방법론이 의미를 크게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발표에서도 언급했듯이 아직까지 많이 현재 아마 계속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는 단계고 앞으로도 좀 많은 개선점이 있을 거라 예상을 하지만 첫 이런 회계 내지는 이 투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교수님 아주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혹시 다른 지금 해외 연사분들께서는 토론자들 코멘트 듣고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오늘 여기 현장에 오신 발표자로서는 우리 중앙대 정도진 교수님께서 유일하신데 혹시 지금 토론에서 코멘트를 듣고 뭐 추가하시거나 답변하실 게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만약에 없으시면은 오늘 비도 오고 장시간 앉아 계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우리 청중분들 중에서 또 질문이 있으시거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또 받도록 그렇게 해볼까 합니다. 정 교수님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을 먼저 받을까요? 네, 그럼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시죠? 예. 아직 그 질문을 준비하실 시간이 별로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정 교수님께서 조금 더 다른 부분이 접속이 안 되시니까 제가 클로징 코멘트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이 전 세계에서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가 62개국 중에 62위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모 국가보다도 낮고요. 올해도 발표가 됐는데 올해도 중간 정도밖에 못합니다. 특히 글로벌로 간다고 해서 저희가 국제회계 기준 IFRS를 도입했는데 그래서 좀 올라갈 줄 알았더니 안 올라가더라고요.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준을 행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김 이사님 말씀 두분 성이 같으신 두분 김 이사님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 두 분 말씀이 와닿는 게 이 CSO라는 것이 자갈인데 규제가 될까봐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정보는 규제가 아니라 자발적 공시에서 항상 먼저 시작이 되거든요. 기업이 필요해서 스스로. 이게 규제화됐을 때는 정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ESG와 관련된 것이 마치 공시라는 꼬리가 ESG 경영이라는 몸통을 흔드는 상황이 되지 않고 ESG 경영을 통해서 제대로 살고 있는 기업이 ESG 공시라는 꼬리를 통해서 소통하는 구조로 가기를 기대하고 여기 끝까지 참여해 주신 분들 특히 우리 세계일보에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이어서 이 주제를 다루고 계신데 오늘 언론에서 끝까지 또 다루고 계신 우리 기자님들이 국민과의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책무를 감당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을 잘 전달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마무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병희 교수님. 뭐 시간이 조금 남아서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특별히 질문이 없으면 제가 이건 질문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원래 이제 여기 ISSP로 문제는 다 아실 거고 그 전에 ITF라 그래갖고 임팩트 테스크 포스라는 데가 이런 이제 공시 같은 거를 아주 기초적인 거를 준비했던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기초적인 뭐 문서라고 타임 투 딜리버리라는 거
아주 자기들 기본 철학이라든지 뭐 방향 이런 거를 제시한 이제 작년 22년도 1월달에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보면은 이제 정부라든지 자본시장에서 좀 준비를 했으면 애들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것 중에 보면은 이제 공공 부분 안 한 그런 관심하고 특히 이제 또 뭐 중소기업들 특히 그 자원이라든지 역량이 아직 이런 ESG에 관련된 활동을 제대로 하기 힘든 특히 공시 쪽에 하기 힘든 쪽에 대한 지원이나 그런 걸 언급을 공식적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상황을 지금 보면 뭐 한전 때 예를 들어서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공기업들 중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도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약간 특수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공기업들이 기업과 공공기관의 그 양면성을 우리 양쪽을 다 갖고 있죠. 그런데 이런 이제 공공기업들 중에 상장기업들이 과연 그러면 어떻게 이 ESG 공시기준을 어떻게 따라야 될 건가? 뭐 이런 이슈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투자자 관점이든 뭐 자본시장을 어떻게 좀 발전시킨다는 게 감독하는 관점에서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막 그런 기관에서 가장 이제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 또 가버넌스 쪽 이슈가 되겠죠. 뭐 아시다시피 공기업의 그런 가버넌스가 우리가 민간에서 하는 그런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런 투명한 뭐 그런 절차라든지 이런 거가 하고는 조금 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기관의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그런 약간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 좀 더 논의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통 중소기업 하면은 뭐 아직 소규모 작은 심지어는 뭐 자영업 비슷한 그런 분들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니 여기 계신 분들 잘 알겠지만 뭐 코스피라든지 상장되어 있는 시가총액까지 크고 중요한 경제활동하는 기업들도 있고 특히 최근에는 이제 스타트업들이 뭐 코스피에 뭐 이석증내 상장이나 이런 것도 상장이 되고 심지어 또 코넥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좀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소규모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ISC도 이거 만약 이런 기준이라든지 이런 시행되는 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정부나 아니면 자본시장 뭐 규제기관이든 감독기관이든 아니면 투자자들, 금융기관들이 어떤 지원과 아니면 정부에서 정책을 조금 해줄 수 있는지 그러면 그것이 또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얼마나 부합되는지 아니면 그 다시 또 잠재적인 또 문제가 돼가지고 투자 측면에서도 어떤 예상치 못한 투자행위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좀 더 다양하고 공개적인 모습으로 논의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교수님 또 좋은 말씀해 주셔서 예, 이제 끝을 낼 시간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오늘 발표자님과 토론자님들 장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청중 여러분들도 끝까지 자리 지키고 앉아 계시고 우리 잘 들어주셔서 저희도 뿌듯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세계일보 관계자님들 그리고 기자님들 다 오늘 이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드시려고 이렇게 많은 노력해 주셔서 저희들 발표자들 아주 감사하는 말씀을 대신해서 드리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테러진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로써 2023 세계 증권 포럼 행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호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